동사 수특 5강 개념 4입니다. 이제 불교 세 번째 덩어리 불교를 볼 차례인데요. 이 불교 부분에서는 불교가 동아시아로 이렇게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기반으로 깔고 간 다음에 동아시아 불교만이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토착화라고 하거든요. 그 땅에 맞추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원래 있었던 전통과 관습에 스며들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 세기마다 활동했던 승려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활동 내용들 같이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불교, 어떤 불교가 동아시아에 퍼져나가는지를 봅시다.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시한 이후에도 어떤 해탈이나 평등, 자비 같은 교리들은 똑같지만 이제 교리에 따라서 부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도사 할 때 이제 배웠겠지만 상자부 불교, 개인의 해탈에 관심을 두는 상자부 불교와 그다음에 중생구제에 관심을 갖는 대승불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핵심은 관심점은 이 대승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아시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일반 신도인 제가자를 중심으로 했고요. 중생구제에 힘을 쓰는 것,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타행을 강조한다라고 해요. 상자부 불교에서 어떤 부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일종의 롤모델이었거든요. 저렇게 열반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격화되게 됩니다. 부처가 여러 명이 또 개념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중생구제. 그리고 이미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었으나 열반에 드는 것을 아직 거부하고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보살이라는 이상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대승불교가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에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볼 거예요. 먼저 중국부터 봅시다. 자, 처음에 전래된 것은 후한 때 비단기를 통해서 이제 북중국부터 전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에 가면은 유목민족 군주들이 이 불교를 이용해서 군주권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써요. 왜냐하면 유교는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군주권을 강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부귀 황제들이 많이 보이기도 한 건데 황제가 곧 부처다라는 그런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석굴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알고 있듯이 윈깡석굴, 룽먼석굴 이런 석굴들이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당나라 때 가게 되면은 성행하게 됩니다. 유명한 승려도 많이 등장하고요. 종파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선종부터 해서 여러 화엄종 등등등. 이게 중국의 모습이었고요. 한반도로 갑시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수용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용이 됐어요. 누가요? 왕실과 귀족이요. 왜냐하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사상을 통일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국가와 불교가 아주 긴밀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언제 수용되는지 볼까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전진 56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진의 순도로부터 순도라는 승려가 왔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이제 남주였던 동진의 마라난타 승려가 왔습니다. 신라는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로 받지 못하고 5세기에 고구려 묵호자라는 승려가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제천 행사라든지 이제 토착 신앙을 위주로 했던 귀족들과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 왕과 측근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2차 돈의 순교로 표면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법흥왕 때 공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때 되면은 여기도 유명한 승려들이 등장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본입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전래받았어요. 6세기면 이제 백제 성왕 때인데 놀이사치계 등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상과 불경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도 토착신앙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불교를 도입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백제계 도웨이인인 소가씨고요. 전통적인 성씨가 모노노베 씨인데 결국에는 불교 수용을 주장을 했던 소가씨가 승리하게 되면서 불교와 함께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마토 정권 때 쇼토쿠 태자로 인해서 생겨난 불교 중심 문화 아스카 문화인데요. 이 아스카 문화 때 보면은 쇼토쿠 태자 후원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찰이 호류사입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백제계 도웨이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나라 시대에 이르면 이제 8세기 쇼무천왕이 불교를 이용해서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국가 사찰을 세워요. 그게 고쿠분사라고 합니다. 고쿠분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고쿠분사의 총본산, 뭔가 대장 사찰이 되는 게 아주 거대한 사찰,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이죠. 도다이사가 세워집니다. 나라 동대사 알 거예요. 사슴공원 있는 745년 8세기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크기의 대불이 조성이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해요. 만드는 것도. 그때는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주조를 손으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대불의 마지막 완성되는 게 이제 눈에 점 찍는 거죠. 대불 개안식이라고 하죠. 752년에 있고요. 대불 개안식에 여러 나라의 승려들이 다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 시대 가면 불교 대중화를 겪습니다. 뭐 연불을 외우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수특 내용을 보고 갈 텐데 다른 내용은 다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쨌든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가 아스카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발원한 호류사 그리고 고류사에 가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재료만 다르고 똑같게 생긴 겁니다. 어떤 나라의 것을 가져온 거냐, 뭐 똑같이 어떤 기술을 쓴 거냐라는 관련된 이야기와 논쟁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